동생이 전화를 받으라며 수화기를 건넸어요. 그녀의 목소리였어요. 조금 낮고 조용한 목소리. 요즘은 길에서 손 편지를 본 적 있나요? 공중전화 부스 앞에서 동전을 꺼내며 떨던 그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그땐 휴대폰이 없었어요. 작은 수첩 속에 친구들 전화번호를 빽빽이 적어놓고 공중전화 앞에서 손끝으로 종이를 넘기던 시절이었죠. 그 수첩 속에는 특별한 번호 하나가 있었어요. 누구의 번호인지는 나만 알고 있었죠. 고등학교 2학년 봄이었을 거예요. 교실 복도를 지나가는데 창가에 한 여학생이 서 있었어요. 긴 생머리를 뒤로 묶은 모습. 교복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창밖을 보고 있었죠. 봄바람이 커튼을 흔들고 햇살이 복도를 비추던 오후였어요. 그날 그 장면이 왜 그렇게 선명하게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멈춰서서 바라봤어요.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죠. 친구가 옆에서 팔꿈치로 쿡 찔렀어요. 야, 뭐 보냐? 나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친구가 빙긋 웃으며 귓속말을 했어요. 저애 공부 진짜 잘한대. 전교 1등 한다더라.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구나. 그게 다였어요. 그렇게 그 사람을 알게 됐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복도에서 또 마주쳤어요. 그녀가 책을 떨어뜨렸어요. 나는 얼른 주워서 건넸죠. 고마워. 그 짧은 말 한마디. 그게 우리가 나눈 첫 대화였어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고 조용했어요. 그 뒤로 가끔 복도에서 눈인사를 했어요. 스쳐 지나가면서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 그게 전부였지만 그걸로 충분했어요. 아니, 그걸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달랬는지도 모르죠.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됐어요. 교실 자리가 바뀌었어요. 나는 창가 맨 뒷자리였고 그녀는 복도 쪽 중간쯤에 앉았어요. 수업 시간마다 고개를 돌리면 그녀의 뒷모습이 보였죠. 공책에 뭔가를 적는 모습. 가끔 고개를 갸웃하며 생각하는 모습. 그런 걸 보는 것만으로도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느 날 반 친구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야, 너 혹시 좋아하는 애 있냐?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죠. 없는데 왜? 친구가 희죽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 요즘 표정이 좀 이상해서.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공부 때문에 머리 아픈 거야. 친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책상 앞에 앉아서 수첩을 꺼냈어요. 학교에서 나눠준 명단이 있었죠. 전교생 이름과 전화번호가 빽빽이 적혀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천천히 내려가며 찾았어요. 2학년 3반. 그리고 그녀의 이름. 전화번호가 그 옆에 작게 인쇄돼 있었죠. 나는 수첩 맨 뒷장을 펼쳤어요. 파란색 볼펜을 꺼냈어요. 손끝이 조금 떨렸어요. 천천히 숫자를 적었어요. 하나, 둘, 셋. 7자리. 적고 나서 한참을 그 숫자를 바라봤어요. 그 번호를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방과 후 학교 앞 문방구 옆에 공중전화가 있었어요. 초록색 부스. 늘 누군가가 줄을 서 있던 곳이었죠. 그날도 학생 2~3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는 뒤쪽에 섰어요.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10원짜리 동전 몇 개가 만져졌죠. 차례가 다가왔어요. 앞사람이 통화를 마치고 나갔어요. 나는 부스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어요. 좁은 공간 안에 나만 남았어요. 수화기를 들었어요. 신호음이 들렸어요.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냈어요. 동전 넣는 구멍에 넣으려는데 손이 멈췄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뒤에서 누가 문을 두드렸어요. 야, 안 할 거면 나와.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어요. 문을 열고 나왔죠. 미안, 급한 전화 아니야. 그렇게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어요. 이틀 뒤 다시 공중전화 앞에 섰어요. 이번엔 사람이 없었어요. 좋은 기회였죠. 부스 안으로 들어갔어요. 동전을 넣었어요. 찰칵 소리가 났어요. 수첩을 꺼냈어요. 맨 뒷장을 펼쳤어요. 손가락으로 번호를 짚었어요. 다이얼을 천천히 돌렸어요. 하나, 둘, 셋. 5번째 숫자까지 돌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만약 본인이 받으면 뭐라고 말하지? 만약 부모님이 받으면? 만약 목소리가 떨리면? 나는 수화기를 다시 내려놓았어요.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부스를 나왔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한숨이 나왔어요. 이렇게 2번, 3번, 4번. 번호를 돌리다가 멈추기를 반복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동생이 소설책을 보다가 물었어요. 오빠, 요즘 왜 그래? 나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척하고 있었어요. 뭐가? 동생이 웃으며 말했어요. 맨날 한숨만 쉬고.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어요.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소설책을 봤어요. 한참 뒤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있잖아. 응? 전화 하나만 대신 걸어줄래? 라고 말을 했어요. 동생이 눈을 크게 뜨며 오빠가 해라고 했어요. 아빠가 받을까봐 라고 말하며 나는 머리를 극적였어요. 동생이 짓궂게 웃으며 좋아하는 여자야? 라고 물었어요. 나는 퉁명스레 아니야 라며 말을 했어요. 숙제 때문에 물어볼 게 있어서. 동생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내가 해줄게 라며 다시 소설책을 봤어요. 그날 저녁 동생이 전화를 걸어줬어요. 나는 옆에서 동생을 지켜봤죠. 동생이 수화기를 들고 번호를 눌렀어요. 잠시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누군가 받았나 봐요. 동생이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거기 누구누구 집이죠? 언니 좀 바꿔주세요. 동생이 전화를 받으라며 수화기를 건넸어요. 수화기를 받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응, 나야. 그녀의 목소리였어요. 조금 낮고 조용한 목소리. 귀에 꽂히는 것 같았어요. 저기, 혹시 오늘 수학 숙제 뭐였는지 아냐며 자연스럽게 얘기를 시작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숙제는 이미 다 끝냈었죠. 그냥 아무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꺼낸 말이었어요. 그녀가 대답했어요. 78쪽부터 80쪽까지 문제 풀기였어. 아, 맞다, 고마워라고 말하고 나니 할 말이 없어서. 침묵이 흘렀어요. 긴 침묵. 너무 길어서 통화가 끊긴 건가 싶을 정도였어요. 그녀가 먼저 말했어요. 너 공부 열심히 해? 물어보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응. 열심히 하려고 노력 중이야 라며 답했죠. 그게 다였어요. 하지만 그 짧은 대화가 세상을 바꿔놓은 것 같았어요. 잘 자. 응, 너도. 뚝 전화가 끊어졌어요. 나는 한참을 수화기를 들고 서 있었어요. 귓가에 남은 그녀의 목소리. 너 공부 열심히 해? 그 한마디가 계속 맴돌았어요. 그 뒤로 조금씩 용기가 생겼어요.
가끔 학교에서 마주치면 말을 걸기도 했어요. 오늘 수업 어땠냐며 서로 대화했어요. 그렇게 짧은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어느 날 그녀가 작은 쪽지를 건넸어요. 접힌 종이. 펼쳐보니 몇 줄의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요즘 공부하느라 바쁘지. 나도 그래. 시험 끝나면 좀 나아질 것 같아. 그때 도서관에서 보자. 또박또박한 글씨. 잉크 냄새가 났어요. 나는 그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서랍 깊숙이 넣어뒀죠. 잠들기 전에 꺼내서 다시 읽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읽을 때마다 다른 의미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답장을 쓰고 싶었어요. 학교 매점에서 편지지를 샀어요. 400원짜리. 꽃무늬가 그려진 얇은 종이였죠. 책상 앞에 앉아서 펜을 들었어요. 뭐라고 쓸까 한참 고민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조심스럽게 눌러 썼어요. 나도 바빠. 근데 괜찮아. 너 생각하면 힘이 나. 도서관에서 꼭 보자. 쓰고 나니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너무 솔직한 건 아닐까? 지울까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편지를 접어서 하얀 봉투에 넣었어요. 다음 날 교문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어요. 하교 시간. 학생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그녀도 친구들과 함께 걸어 나왔죠. 나는 슬쩍 다가갔어요. 저기 이거. 손을 내밀었어요. 편지 봉투. 그녀는 잠깐 망설이다가 받았어요. 가방 속에 조용히 넣었죠. 고마워. 그렇게 말하고 살짝 웃었어요. 그 미소. 그 짧은 순간. 그게 그 시절 전부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긴 편지는 아니었어요. 몇 줄 안 되는 짧은 글. 하지만 그 안에는 말하지 못한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죠. 겨울이 왔어요. 눈이 내리던 날이었어요. 그녀가 쪽지를 보냈어요. 오늘 오후에 도서관 갈 거야. 너도 올래? 나는 서둘러 준비를 했어요. 도서관은 학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어요. 작은 건물. 2층에 열람실이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조용했어요. 몇몇 학생들이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나를 보고 손을 들어 흔들었어요. 나는 옆자리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책을 꺼냈어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서 각자의 책을 봤어요. 말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어요. 가끔 그녀가 연필로 뭔가를 적었어요. 사각사각. 종이 위를 스치는 소리. 그 소리가 좋았어요.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어요. 하얀 눈송이가 유리창에 닿았다가 사라졌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그녀가 책을 덮었어요. 나도 덮었죠. 일어날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함께 밖으로 나갔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눈이 머리카락에 내려앉았어요. 조심히 들어가. 응, 너도. 우리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봤어요. 그녀도 멈춰 서서 나를 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동시에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걸었어요. 그 겨울이 가장 따뜻했던 계절로 기억돼요. 3학년이 되자 모든 게 달라졌어요. 대학 입시. 그 두 글자가 모든 걸 바꿔놓았죠. 아침 일찍 학교에 가고 밤늦게 돌아왔어요. 주말에도 학원에 갔어요. 그녀는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담임 선생님이 조회 시간에 말씀하셨죠.
우리 반에서 서울대 갈 학생이 있다고. 다들 그녀를 봤어요. 나도 그녀를 봤어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앞만 보고 있었어요. 나는 서울은 무리였죠. 동네 전문대 정도가 적당했어요. 편지도 뜸해졌어요. 이전처럼 자주 주고받지 못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마저도 점점 간격이 길어졌어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바빠 보였어요. 서로 가볍게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쳤죠. 어느 날 그녀에게 편지를 썼어요. 요즘 너무 바쁘지? 나도 그래. 근데 가끔 내 생각이 나. 힘내자. 다음 날 아침 교문 앞에서 전해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오지 않았어요. 일찍 등교했나 봐요. 결국 그 편지는 전하지 못했어요. 가방 속에 그냥 넣어뒀죠. 며칠 뒤 그 편지를 꺼내봤어요. 구겨져 있었어요. 다시 쓸까 생각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서랍에 넣어뒀어요. 졸업식 날이 왔어요. 교복을 벗는 날이었죠. 운동장에 학생들이 모였어요. 사진을 찍고 옷에 낙서를 하고 울고 웃었어요. 나도 친구들과 사진을 찍었어요. 그녀는 멀리 보였어요.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있었어요. 다가가서 말을 걸고 싶었어요. 축하한다고. 잘 지내라고.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멀리서 바라만 봤어요.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어요.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녀는 서울로 갔어요. 소문으로 들었죠. 명문대에 합격했다고. 나는 동네 전문대를 갔어요. 처음 몇 달은 편지를 썼어요. 대학 생활은 어때? 나는 잘 지내고 있어. 가끔 내 생각이 나. 편지를 붙였어요. 일주일쯤 지나서 답장이 왔어요. 엽서였어요. 서울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었죠. 뒤집어 보니 짧은 글이 적혀 있었어요. 바쁘지만 재밌어. 너도 건강 챙겨. 그게 다였어요. 이전처럼 긴 편지가 아니었어요. 몇 줄 안 되는 짧은 근황. 하지만 그걸로도 좋았어요. 답장을 썼어요. 나도 잘 지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방학 때 보자. 붙였어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두 달이 지났어요. 답장은 없었어요. MT를 가는 버스 안에서 편지지를 꺼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이렇게 쓰고 펜을 멈췄어요. 뭘 더 써야 할지 몰랐어요. 친구가 옆에서 물었어요. 뭐해? 나는 편지지를 접었어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가방 속에 다시 넣었죠. 결국 그 편지는 완성하지 못했어요. 1년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우편함을 열었어요. 엽서 한 장이 있었어요. 서울 우체국 소인. 뒤집어 보니 그녀의 글씨였어요. 잘 지내고 있어. 너도 몸 건강히.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의 말은 없었어요. 나는 그 엽서를 수첩 사이에 끼워뒀어요. 답장을 쓰려고 했어요. 책상 앞에 앉아서 펜을 들었어요. 하지만 한 글자도 쓰지 못했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정말 몰랐어요.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어요. 결국 답장은 쓰지 못했어요. 그렇게 연락이 끊겼어요. 군대에 갔어요. 입대하는 날 집을 정리했어요. 수첩을 손에 들었어요. 맨 뒷장을 펼쳤어요. 그 번호가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서랍에 다시 넣었죠. 훈련소에는 가져가지 않았어요. 군대에선 사적인 물건을 많이 가져갈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번호는 외우고 있었어요. 밤마다 담요를 덮고 누우면 그 숫자가 떠올랐어요. 하나, 둘, 셋, 7자리. 어둠 속에서 그 번호를 속으로 되뇌었어요. 전화를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할 수 없었죠. 휴가를 나왔을 때도 용기가 없었어요. 공중전화 앞을 지나갈 때마다 멈칫했어요. 하지만 수화기를 들지는 못했어요. 그냥 지나쳤어요. 어느 겨울밤이었어요. 보초를 서고 있었어요. 하늘에 별이 쏟아질 것 같았죠. 바람이 차가웠어요. 입김이 하얗게 나왔어요. 문득 그녀가 생각났어요.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여전히 공부를 하고 있을까?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고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제대를 했어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죠. 일자리를 구했어요.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바쁘게 살았어요. 군대 동기들과 가끔 만났어요. 술 한잔 기울이며 앞날을 이야기했죠. 그 시절 누구나 막연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1년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동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야, 오랜만에 보자.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어. 나는 별 생각 없이 약속 장소로 갔어요. 명동의 작은 찻집이었어요. 낡은 라디오가 구석에 놓여 있었어요. 오래된 노래가 흘러나왔죠. 동기가 손을 흔들며 웃고 있었어요. 야, 여기. 그 옆에 한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나는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 여성과 눈이 마주쳤어요. 세상이 멈췄어요. 심장 소리가 귀를 울렸어요. 쿵쿵쿵. 주변의 소음이 사라졌어요. 라디오 소리도 사람들 목소리도 찻잔 부딪히는 소리도 다 사라졌어요. 그녀였어요. 그 사람이었어요. 몇 년 만인가요? 아니, 정확히 몇 년인지도 계산이 안 됐어요. 그녀도 나를 보고 있었어요. 눈빛이 흔들렸어요. 순간적으로 놀람이 스쳤어요. 그리고 당혹감. 하지만 곧 그녀는 표정을 가다듬었어요. 침착하게. 마치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나도 그래야 했어요. 표정을 관리해야 했어요. 입 끝에 미소를 띄웠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조심했어요. 그녀도 가볍게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그 목소리.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낮고 조용했어요. 귓가에 박히는 것 같았어요. 동기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야, 소개할게. 내 약혼자야.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약혼자. 그 단어가 공기를 갈랐어요. 나는 계속 웃고 있었어요. 입끝이 굳어지는 걸 느꼈지만 웃음을 유지했어요. 정말 축하해. 동기가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청첩장이었어요. 손을 뻗어서 받았어요. 손끝에 모서리가 닿았어요. 날카로웠어요. 종이가 손가락을 베는 것 같았어요. 동기가 말했어요. 나 결혼해. 내가 축하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축하해. 동기가 계속 말했어요.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서로 의지하며 형제처럼 지냈잖아.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내가 옆에 있어서 버텼어. 내가 결혼식 사회를 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청첩장을 쥔 손에 힘을 줬어요. 구겨지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당연히 내가 해야지. 내 목소리가 내 목소리 같지 않았어요. 정말 축하한다. 그리고 그녀를 봤어요. 재수 씨, 축하드려요.
그녀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그게 다였어요. 우리가 나눈 대화는 그게 전부였어요. 동기가 물었어요. 참, 근데 둘이 모르냐? 같은 고등학교 나온 것 같은데.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 학년이 몇 명인데. 어떻게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까지 다 기억하겠어. 그녀는 말이 없었어요. 커피잔을 들었어요. 한 모금 마셨죠. 우리는 그렇게 1시간쯤 앉아 있었어요. 동기가 맥주를 시켰어요. 잔을 채웠어요. 건배. 세 사람의 잔이 부딪혔어요. 따랑. 작은 소리. 나는 맥주를 마셨어요. 목이 타들어갔어요. 쓰디쓴 맛. 술을 삼킬 때마다 목구멍이 조여왔어요. 동기는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결혼 준비가 얼마나 바쁜지, 신혼집은 어디로 정했는지, 허니문은 어디로 갈 건지. 나는 듣는 척했어요. 고개를 끄덕이고 가끔 맞장구를 쳤어요. 그래, 좋겠다. 부럽다. 하지만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그녀만 보였어요.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그녀. 그녀도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가끔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었어요. 어쩌면 나처럼 억지로 웃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행복한 걸까? 알 수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자리를 파할 때가 됐어요. 동기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 결혼식 날에 보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날 보자. 그녀도 일어섰어요. 나도 일어섰죠. 우리는 동시에 인사를 했어요.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마지막 대화. 마지막 눈 마주침. 나는 뒤돌아섰어요. 문을 열고 나갔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게 힘겨웠어요. 하지만 걸었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리는 어두웠어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길을 밝혔죠.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담배 한 갑이 만져졌어요. 하나를 꺼냈어요. 라이터로 불을 붙였죠. 입에 물고 깊게 빨아들였어요. 연기가 폐 속 깊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천천히 내뱉었어요. 연기가 공기 중으로 흩어졌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구름이 가득했죠. 문득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너 공부 열심히 해? 고등학교 때 전화 통화하며 들었던 그 말. 그때처럼 겨울 공기가 차가웠어요. 손이 시렸어요. 담배를 한 모금 더 빨았어요. 연기가 입안을 채웠어요. 쓴맛이 혀를 감쌌죠. 그리고 걸었어요. 그냥 걸었어요. 집까지 1시간이 걸렸어요. 평소보다 2배는 오래 걸렸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었어요. 그 친구의 결혼식 날의 기억은 흐릿해요. 사회를 봤던 것 같아요. 마이크를 잡고 축사를 읽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뭐라고 말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어떤 옷을 입었는지도, 누가 왔는지도 다 흐릿해요. 다만 한 가지. 그녀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걸어 들어오던 순간만큼은 선명해요. 하얀 드레스, 긴 베일, 그리고 그녀의 미소. 행복해 보였어요. 정말로. 나는 박수를 쳤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어요. 그 소리에 묻혀서 나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다시 떴어요. 미소를 띄웠어요.
사회를 계속했어요. 그렇게 그날은 지나갔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나도 결혼을 했어요.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난 사람이었어요.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죠. 결혼식을 올렸어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첫째, 둘째. 그렇게 가정을 꾸렸어요. 평범한 일상이 시작됐죠.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주말에는 아이들과 공원에 가고 명절에는 가족들과 모이고 그런 날들이 쌓여서 몇 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됐어요. 수첩은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이사를 여러 번 하면서 잃어버렸나 봐요. 아니면 일부러 버렸는지도 모르죠. 그 번호도 이젠 기억나지 않았어요. 아니, 기억하지 않으려 했던 건지도 몰라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열심히. 아이들이 자라고 독립했어요. 그리고 손주들이 태어났어요. 어느새 나는 60대가 됐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어요. 허리도 자주 아팠고 무릎도 시큰거렸죠. 노안이 와서 책을 읽을 때 돋보기를 써야 했어요. 그래도 행복했어요. 아내가 끓여준 된장찌개를 먹으며 손주들 웃는 소리를 들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어요. 어느 주말이었어요. 집 청소를 하기로 했어요. 아내가 말했어요. 오래된 물건들 좀 정리해요. 창고가 꽉 찼어요. 그래요. 이제 버릴 건 버려야죠. 오래된 상자들을 꺼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하나씩 열어봤어요. 낡은 사진, 빛바랜 책, 고장난 손목시계, 쓰지 않는 물건들이 가득했죠. 그중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나무 상자. 표면이 닳아서 윤기가 사라진 상자였어요.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 몇 가지 물건이 있었어요. 오래된 편지 몇 통, 퇴색한 사진 몇 장,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 가죽 표지. 색이 완전히 바래서 원래 무슨 색이었는지도 알 수 없었어요. 손에 들었어요. 묵직했어요. 무게 이상으로 무언가가 무거웠어요.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낡은 종이 냄새가 났어요. 페이지를 넘겼어요. 빽빽이 적힌 전화번호들, 친구들 이름, 선생님 이름, 잉크가 번진 글씨들, 그리고 맨 뒷장, 또박또박 적힌 번호 하나, 파란색 볼펜으로 쓴 7자리 숫자. 이름은 없었어요. 하지만 나는 알았어요. 그게 누구의 번호인지. 한참을 그 페이지를 들여다봤어요. 손가락으로 숫자를 따라가 봤어요. 하나, 둘, 셋. 그때의 떨림이 다시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공중전화 앞에서 망설이던 순간. 동전을 쥔 손의 땀. 편지를 건네던 교문 앞의 설렘. 도서관 창가에서 나란히 앉았던 겨울. 그리고 그 찻집에서의 침묵. 다 떠올랐어요. 아내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뭐 보세요? 나는 수첩을 덮으며 웃었어요. 옛날 거예요. 아내는 잠시 나를 보다가 더 묻지 않았어요. 40년을 같이 산 사람은 다 알아요. 물어봐도 대답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그냥 두는 게 배려라는 걸. 아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녁 드세요. 된장찌개 끓였어요. 그래요. 지금 갈게요. 아내가 나갔어요. 나는 다시 수첩을 펼쳤어요. 맨 뒷장. 그 번호.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덮었어요. 그날 저녁 아내가 끓여준 된장찌개가 유난히 구수했던 기억이 나네요. 며칠 뒤 손주가 놀러 왔어요. 초등학교 3학년. 말괄량이 같은 아이였죠. 거실 바닥에 배를 깔고 누워서
만화책을 보고 있었어요. 나는 소파에 앉아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아이가 고개를 들더니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 뭐가 제일 좋았어?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나는 잠시 생각했어요. 수첩 속 번호 하나, 공중전화 앞에 떨림, 편지 봉투 속 설렘, 그리고 지금 이 아이의 웃음. 다 좋았어. 그때도 지금도. 아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왜요? 그냥 다 소중했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곧 관심을 잃고 다시 만화책을 봤죠. 나는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었어요. 그날 밤 손주가 돌아가고 나서 다시 수첩을 꺼냈어요. 맨 뒷장을 펼쳤어요. 그 번호를 오래 들여다봤어요. 손끝으로 숫자를 따라가 봤죠. 하나, 둘, 셋, 7자리. 그리고 천천히 수첩을 덮었어요.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더 이상 꺼내보지 않을 자리에.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잘 지내라, 영수가. 그 이름을 부르는 건 아마 그날 이후 처음이었을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작은 떨림. 그게 전부였어요. 추억은요, 돌아갈 곳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게 해주는 힘인 것 같아요. 그 시절에 떨림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온도 소중한 거죠. 사랑했던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 모두가 내 삶을 만들어준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모두 그런 수첩을 하나쯤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마음 한구석의 번호, 지워지지 않는 어떤 이름.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 기억이 있어서 지금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으니까요. 당신에게도 가끔 꺼내보는 수첩 같은 기억이 있나요? 그 기억 덕분에 오늘도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닐까요? 그 수첩 속 번호 하나가 아직도 내 마음 한편을 덮고 있습니다. 지우지 못해서가 아니라 지우고 싶지 않아서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으니까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내일을 위해 푹 쉬세요. 감사합니다. 나 때는 이었습니다.